세상에는 참 불공평하다 싶을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들을 천재라고 부르죠.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수준을 넘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상의 판도를 바꾸는 IQ 상위 1%의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그들의 뇌는 대체 우리와 무엇이 다르길래 그런 말도 안 되는 아웃풋을 내놓는 걸까? 그리고 그들에게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혹은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하는 기괴한 공통점 같은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다거나 수학을 잘한다 같은 뻔한 이야기 말고 실제 고지능자들이 공유하는 아주 은밀하고도 독특한 특성 5가지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 주변에 숨어있던 진짜 천재를 단번에 알아채거나 어쩌면 여러분 자신도 몰랐던 천재성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인류의 상위 1%가 공유하는 그 기묘한 세계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무질서 속의 질서, 즉 지독할 정도의 잡동사니 사랑입니다. 흔히 우리는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책상 위가 칼같이 정리되어 있고 모든 물건이 제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상상하곤 하죠. 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는 우리의 편견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주변 환경이 지저분한 사람들이 정돈된 환경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IQ가 높은 사람들의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와 자극을 연결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들에게 깔끔하게 정리된 환경은 오히려 사고의 흐름을 가로막는 벽과 같아요. 반대로 어질러진 책상 위에 놓인 전혀 상관없는 두 물건, 예를 들어 반쯤 먹다 남은 커피컵과 어제 읽다만 철학책이 우연히 시야에 들어올 때 그들의 뇌는 이 무관한 정보들을 결합해 누구도 생각지 못한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냅니다. 스티브 잡스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마크 트웨인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같이 개판인 책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죠. 빈 책상이 빈 머리를 의미한다면 도대체 빈 바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방이나 책상이 유독 지저분하다면 그리고 그 무질서 속에서도 본인만은 뭐가 어디 있는지 다 안다 라고 느낀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창의적 폭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위 1%의 엔진일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조금 의외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지독한 야행성입니다. 인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자는 생체 리듬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본능이었죠. 하지만 IQ가 높은 사람들은 이 진화론적 본능을 거스르는 경향이 강합니다.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의 사토시 카나자와 교수가 수행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지능 지수가 높을수록 취침 시간이 늦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 또한 불규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재들의 뇌는 밤이라는 시간을 지적 자유의 공간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타인과의 소통, 사회적 의무, 소음 같은 외부 압박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이 되면 비로소 자신의 생각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사실 이건 일종의 반항적 진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규칙적인 삶의 궤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개척하려는 지적 호기심이 수면욕까지 이겨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빌 게이츠나 오바마 전 대통령도 소문난 야행성 인간으로 알려져 있죠. 밤늦게까지 깨어 무언가에 몰두하며 소름 돋는 집중력을 발휘하는 당신, 어쩌면 당신의 지능은 인류의 평균치를 훨씬 웃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아마 여러분이 가장 공감하기 힘들면서도 듣고 나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싶을 내용입니다. 바로 자기 비하와 의구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확신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를 설명하는 유명한 이론이 있죠. 바로 더닝크루거 효과입니다. 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좁은 범위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기에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반면 IQ 상위 1%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알면 알수록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늘 신중합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이건 더 검증이 필요해 라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죠. 이건 결코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지능이 높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와 가능성을 고려하는 뇌의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에는 말의 핵심도 결국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남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으면서도 늘 운이 좋았어 라거나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불안감, 소위 가면 증후군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똑똑해서 생기는 현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조금 독특한 사회적 성향입니다. 바로 혼자만의 시간을 극도로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천재는 외롭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영국 심리학 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친구들과 자주 어울릴수록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행복을 느끼지만 고지능자들에게 잦은 사교 활동은 오히려 지적 에너지를 뺏기는 소모적인 행위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타인과 가벼운 농담을 나누는 시간보다 혼자 앉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깊은 사색에 빠지는 시간에서 훨씬 더 큰 쾌락을 느낍니다. 이건 그들이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뇌의 효율성 문제죠. 그들의 뇌는 거시적인 목표나 본질적인 탐구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일상적인 가십이나 의미 없는 대화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종종 주변으로부터 차갑다거나 특이하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사실 그들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상태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말에 북적거리는 파티보다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보거나 구상을 하는 것에 더 큰 행복을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상위 1%의 뇌 구조를 갖춘 사람일지 모릅니다. 마지막 5번째,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가장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바로 연결되지 않는 것을 연결하는 능력, 즉 추상적 패턴 인식 능력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 사건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아내거나 복잡한 현상 속에서 하나의 일관된 법칙을 발견하는데 천부적인 소질이 있습니다. 남들이 사과가 떨어졌네 라고 생각할 때 뉴턴은 그것을 행성의 궤도와 연결했습니다. 남들이 서울은 살기 무서운 곳이야 라고 할 때 누군가는 서울의 아파트 배치를 보며 군사적 방어 요새로서의 설계 의도를 읽어냅니다. 이처럼 IQ 상위 1%의 사람들은 세상을 파편화된 정보로 보지 않고 거대한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바라봅니다. 이런 능력은 때때로 독특한 유머 감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남들이 이해하기 힘든 고차원적인 비유나 블랙 코미디를 즐기는 이유도 서로 다른 맥락을 순식간에 비틀어 연결하는 뇌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남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소한 징후에서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거나 아는 사실 B와 같은 원리잖아 라는 말을 자주 한다면 당신은 이미 인류를 진보시키는 천재들의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IQ 상위 1% 사람들이 공유하는 소름 돋는 공통점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지저분한 책상, 늦게 자는 밤, 끊임없는 자기 의심, 혼자만의 시간, 그리고 패턴을 읽는 눈, 어떠신가요? 이 중 몇 가지나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중요한 건 이 모든 특성이 결국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세상을 다르게 보려는 힘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방식, 남들이 좋다고 하는 시간대, 남들이 믿는 확신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만의 뇌로 세상을 다시 조립하려는 그 뜨거운 열망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오늘 언급된 특징들 때문에 지금까지 스스로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자책해왔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도 좋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평범함이라는 틀에 담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강력했기 때문이니까요. 여러분이 가진 그 기묘하고도 소름 돋는 특징들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위대한 아이디어의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숨겨진 그 1%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남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계속 탐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만 알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그 댓글들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상위 1%의 천재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소름 돋는 지식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 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